또 졌습니다. 어제 경기 안 본 사람이 승리자이네요. 월드컵을 불과 2달에 앞두고 유럽 원정 2연전 무득점 전패라니 참으로 뼈아픈 결과입니다. 치밀했던 빌드업 체계는 실종됐고 과거로 회귀한 듯한 무의미한 롱볼 전술이 난무하며 팬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죠. 대체 이번 오스트리아전 전술에는 어떤 장단점이 있었고 경기장 안에서 드러난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냉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오스트리아전에서 홍명보 감독은 지난 코트디부아르전 대패를 의식한 듯 철저하게 라인을 내린 5-4-1 형태의 수비적인 3백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전술의 장점부터 짚어볼까요? 확실히 지난 경기보다는 수비 블록에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윙백들이 무작정 튀어나가서 압박하기보다는 뒤에서 진영을 유지하며 기다리는 방식을 택했죠. 특히 전방에서 이재성 선수가 1인 2역에 가까운 활동량으로 영리하게 압박 타이밍을 잡아주면서 좁은 공간에서 상대의 백패스와 실수를 유발한 점은 분명 긍정적인 요소였습니다. 전반전 동안 오스트리아가 중앙으로 쉽게 진입하지 못하게 막아낸 것은 이 실리적인 수비 형태가 가져온 소기의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너무나도 치명적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의 3백은 우리 선수들에게 전혀 맞지 않는 전술이었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숫자만 많은 모래알 같은 수비 조직력입니다. 최후방에 수비수를 5명이나 배치했지만 정작 선수들의 포지셔닝과 간격 조절에 대한 세부적인 약속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스트리아의 결승골 실점 장면이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수비수들의 시선이 오직 공에만 쏠려 있다 보니 이 선에서 파고드는 선수를 번번이 놓치는 고질적인 문제가 또 터졌습니다. 수비 숫자가 부족해서 실점한 게 아니라 공간을 방어하는 조직력이 무너져서 먹힌 겁니다. 두 번째는 핵심 자원들의 희생입니다. 세계적인 수비수 김민재 선수조차 이 어색한 3백 시스템에서는 전진 타이밍이나 라인 컨트롤에 혼란을 겪으며 제 기량을 100%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단점은 윙백의 딜레마입니다. 측면의 윙백들이 공격에 가담하면 공수 전환 시 광활한 뒷공간이 노출되어 센터백들이 1대1의 위험한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반대로 수비만 생각해서 윙백을 내리면 이번엔 공격으로 나갈 때 숫자가 턱없이 부족해졌죠. 결국 수비를 단단하게 굳힌 것도 그렇다고 공격을 날카롭게 편 것도 아닌 이도저도 아닌 전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변화는 바로 롱볼이었습니다. 수비 라인에서 공을 잡으면 미드필더를 거치지 않고 전방으로 길게 때려내는 방식을 택했죠. 이 전술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랑릭 감독이 이끄는 오스트리아의 거센 전방 압박을 단번에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비 지역에서 무리하게 짧은 패스를 돌리다 공을 뺏겨 치명적인 실점을 내주는 위험을 원천 차단하는 가장 안전하고 실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롱볼 전술이 불러온 나비 효과는 경기장 곳곳에서 치명적인 단점과 부작용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수년 동안 쌓아온 주도하는 축구의 색깔이 완전히 상실되었습니다. 이날 골키퍼 김승규 선수의 패스 중 32회 중 무려 24회가 롱볼이었고 팀 전체 패스의 75%가 롱패스였을 정도로 빌드업 체계가 붕괴되었습니다. 짜임새 있게 공간을 만들어가던 현대 축구의 흐름에서 벗어나 과거의 뻥축구로 역주행하는 듯한 씁쓸함을 남겼죠. 중원에 배치된 단 2명의 미드필더에게 가해진 과부하도 심각했습니다. 롱볼 위주로 경기가 흘러가다 보니 이들은 넓은 공간에서 수비, 커버, 공격 가담까지 너무 많은 짐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전방으로 이어지는 약속된 패스 길이 보이지 않아 의미 없는 횡패스와 백패스가 남발되었고 이는 곧 잦은 턴오버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았습니다. 가장 뼈아픈 부분은 공격진의 고립과 개인 기량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었습니다. 부정확한 롱볼 탓에 전방으로 공이 제대로 배달되지 않자 답답함을 느낀 이강인 선수가 최후방인 3선 또는 심지어 센터백 앞까지 내려와 직접 공을 운반하고 배급하는 상황이 또 벌어졌습니다. 팀 차원의 약속된 공격 패턴은 보이지 않은 채 이강인 선수가 밑에서 찔러주면 손흥민 선수가 엄청난 스프린트와 개인 기량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단조로운 공격에만 의존해야 했습니다. 결국 몇 안 되는 찬스마저 살리지 못하면 무득점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철저한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단순히 롱볼만 남발한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어쩌다 후방에서 짧은 패스로 썰어나가려고 시도할 때면 우리 대표팀의 세부 전술이 얼마나 부족한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중앙 미드필더인 백승호 선수가 센터백 사이로 깊숙이 내려와 공을 받아주는 이른바 라볼피아나 형태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수비 숫자를 늘려 안정적으로 공을 배급하겠다는 의도였겠지만 그라운드 위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랄프 랑닉 감독은 이미 이 패턴을 완벽하게 읽고 있었습니다. 우리 센터백들이 공을 잡으려 벌려설 때 오스트리아의 전방 공격수들은 센터백을 강하게 압박하는 대신 패스 길목을 영리하게 차단했습니다.
결국 백승호 선수는 뒤로 돌아서서 공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앞을 보지 못한 채 무리하게 몸을 돌리다 턴오버를 헌납하거나 다시 골키퍼에게 백패스를 대주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공간 창출을 위한 전술이 오히려 스스로를 가두는 올가미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측면으로 눈을 돌려보면 윙백의 구조적 모순이 더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이번 경기에서 윙백으로 나선 서령우 선수와 이태석 선수는 공수 양면에서 엄청난 딜레마에 시달렸습니다. 우리가 공격의 주도권을 주고 상대 진영으로 넘어갈 때 윙백들은 사실상 측면 공격수의 위치까지 전진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로 반대발을 쓰는 선수가 배치되거나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들 때 정교한 컷백이나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세부적인 패턴이 없다 보니 공격의 템포가 죽어버렸습니다. 서령우 선수가 억지로 왼발 크로스를 올리다 정확도가 떨어지는 장면이 반복된 것이 그 증거입니다. 더 큰 문제는 공격을 실패하고 수비로 전환할 때의 대참사입니다. 윙백이 높게 올라간 상태에서 공을 뺏기면 그 뒤에는 태평양 같은 넓은 공간이 방치됩니다. 이 넓은 측면 공간을 중앙에 있던 센터백들이 황급히 뛰어나가 커버해야 했고 결국 수비수들이 상대 공격수와 넓은 공간에서 1대1로 맞서야 하는 최악의 조건이 형성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이 허점을 정확히 찌렀습니다. 우측 풀백 포슈와 라이머의 위치를 스위칭하면서 우리 수비진을 측면으로 노골적으로 끌어냈죠. 이태석 선수가 측면으로 끌려나가고 센터백들의 시선이 공을 향해 쏠린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오스트리아의 미드필더 슐라거가 텅 빈 이성 공간으로 침투하며 결승골을 뽑아냈습니다. 우리 수비 박스 안에 무려 5명, 6명의 선수가 진을 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서 있기만 했을 뿐 공간을 틀어막는 조직력은 완전히 붕괴되어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번 오스트리아전은 수비 조직력의 붕괴, 실패한 빌드업, 그리고 이강인과 손흥민이라는 세계적인 재능의 개인 기량에만 철저하게 의존하는 국가대표팀의 씁쓸한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홍명보 감독의 인터뷰는 지켜보는 축구 팬들의 가슴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분명 대회전에는 시간이 부족해 전술 변화를 줄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경기장에서는 기존에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아왔던 빌드업 축구를 전면 폐기하고 부식면대식 롱볼 축구를 시도하는 모순을 보여주었죠. 게다가 무득점 2연패라는 참담한 결과표를 받아들고도 선수들의 태도와 경기력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을 봤다. 3백이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며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자평을 남겼습니다. 벤치에서 진단하는 문제의 본질이 과연 전문가들과 팬들이 느끼는 뼈저린 위기감과 같은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제 월드컵 본선까지 남은 시간은 단 2달입니다. 조추첨 결과 당장 조별리그에서 맞붙게 될 상대는 피파 랭킹 43위 체코, 그리고 멕시코, 남아공으로 정해졌습니다. 과연 이 팀들을 상대로 이토록 수동적이고 오직 소수 에이스의 개인 기량에만 목을 매는 축구가 통할 수 있을까요? 세계 무대의 강호들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롱볼만 때려대고 이강인이 고립되며 손흥민으로 향하는 패스 길목이 막혔을 때 아무런 플랜 B가 없다는 것을 이번 유럽 원정이 만천하에 노출해버렸습니다. 전문가들의 해법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지금의 정체불명의 3백 시스템은 우리 선수들이 가진 세계적인 역량과 장점을 오히려 억누르는 족쇄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이저 대회를 코앞에 둔 극도의 압박감 속에서 무리하게 맞지 않은 옷을 억지로 입히기보다는 선수들이 소속팀에서 가장 익숙하게 소화하고 공수 밸런스가 안정적으로 잡힌 포백 기반의 시스템으로 당장 회귀해야 합니다. 판을 다시 깔아줘야 합니다. 김민재가 뮌헨에서 보여주듯 가장 자신있게 라인을 통제하며 수비를 리드하게 둬야 합니다. 이강인이 답답함을 이기지 못해 3선 끄트머리까지 내려오는 대신 상대 위험 지역에서 창의적인 퀵패스를 찌를 수 있게 전진시켜야 합니다. 손흥민이 불필요한 수비 가담에 체력을 방전시키지 않고 파이널 서드에서 그 폭발적인 결정력을 터뜨릴 수 있도록 아껴두어야 합니다. 황인범과 김진규 같은 재능 있는 미드필더들이 중원에서 유기적인 패스로 숨통을 트이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벼랑 끝에선 홍명보 감독이 당장 내려야 할 가장 시급하고 현실적인 결단일 것입니다. 선수들의 개개인 기량은 역대 최고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들을 묶어내는 전술과 시스템은 오히려 과거로 역주행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2달 뒤 화려하게 막을 올릴 월드컵 무대에서는 제발 우리 선수들이 자신들에게 가장 잘 맞는 편안한 옷을 입고 마음껏 그라운드를 누비게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준비한 깊이 있는 오스트리아전 전술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신 구독자 여러분, 현재 대표팀에 가장 필요한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분석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